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드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주 징검다리 한 주였는데 징검다리 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야지 돼요. 분명히 기존에 반등했던 흐름 자체, 파동을 좀 넘어서는 어떤 급등 한 번은 나와 주었어야지만 좀 10월달 V자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 근데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주 징검달인데 3거래일 동안 특히 월요일 날 떨어지는 바람에 좀 망쳤어요,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단순히 지수만 보고 이런 판단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수하고 시장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 조금 올랐거든요. 0.31%밖에 안 올랐어요. 8포인트 오른 거란 말이죠. 코스닥은 좀 더 오르긴 했지만,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했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흐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상 금요일로 가요, 지금요. 금요일인데 시장 오늘 괜찮았거든요. 금요일 시장 흐름이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지수가 시장을 대변하는 그 왜곡 현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지금 지수만 보고 시장을 보면 투자 심리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살 종목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신고가 종목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좋은 흐름 나온 게 벌써 뭐 계속 얘기 드렸던 방산주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거래 재개되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뭐 바이오 종목들도 강하고, 시장의 어떤 일부분은 지수를 갉아먹는,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이제 지수를 갉아먹는다면 개별적으로 뜯어봤을 때 좋은 추세 유지하면서 날아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날아가는 종목들은 왜 날아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왜 못 가는지. 그러니까 날아가는데도 다 이유가 있을 거고 못 가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향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게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뭐 싸고,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가 싸 보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PER 보면은 막 40배, 50배 넘어갑니다. 결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지 주식이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 종목들 시장이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약간 종목이 인버스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런 종목들이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요. 그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날아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날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좀 매수했으면 좋겠는 종목 좀 몇 개 찍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코스피 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봅시다. 참, 코스피 차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울해요. 뭐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2386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온 거였잖아요. 2700까지. 그쵸? 그런 걸 보면은 또 빠지는 것도 아니야. 가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 지수가 좀 강하게 10월 달에 치고 갈라고 했으면 이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못됐단 말이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번 주 한번 큰 반등은 나와 주었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역으로 월요일 날 이런 음봉이 나와버리니까, 반대로 이런 음봉이 나올 게 아니고 진짜 월요일날 이런 흐름이 나왔었어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춘절 해외 시장 좀 볼게요. 이제 뭐
중국을 보면은 이거는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인데요. 중국 상해 지수를 보고 싶은데 일단 춘절이잖아요. 그쪽이요. 그래서 그 항생 차이나를 보는데 계속 급등세예요. 상해는 좀 쉬고 지금 춘절이라 쉬고 있죠. 다음 주 언제까지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나요? 아마?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 증시가 폭등이란 말이죠, 지금. 이런 흐름들이 해외 지수 한번 볼까요? 상하이를 한번 보죠. 며칠 동안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이게 경기 부양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히려 나스닥 부진했던 것들을 이쪽으로 흡수가 되고 있어요. 좀 거의 이제 작년 뭐 5월 수준까지 회복을 해버리고 있는데 좀처럼 한국 주식 시장이 여기에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도 좀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금투세 아니 어찌됐든 결론 좀 내주자고 왜 그 결론을 안 내줘서 또 우유부단하게 또 뭐 민주당에서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우총서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거의 뭐 유예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계속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다들 머릿속으로 폐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야당이며 여당이며 다 머릿속엔 폐지예요. 금투세. 근데 무슨 똥꼬집으로 유예야 또.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시간. 오후 지금 한 뭐 5시 정도 됐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아마 유예될 것으로 가닥이다 정도인데 이거 서로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도 참 좀 이런 건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은 폐지로 화끈하게 가주면은 또 다른 쪽에서 다른 법안 쪽에서 얻을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가치라는 부분들 종목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부분 뭐 그게 실적이 됐던 성장성이 됐던 아니면 뭐 자산 가치가 됐던 아니면은 뭐 재료 M&A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가치가 됐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꽤 좀 보여요. 보다 보면은 체크 좀 해볼 텐데 우선 왼수 같은 삼성전자 먼저 좀 볼까요? 투자 심리를 좀 빨아먹는 아주 안 좋은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7월 달에 또 9만원 넘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4월 달에도 이렇게 갔었었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단 말이죠. 이 시기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9만원에서 6만원으로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이 큰 믿음직스럽다 하던 삼성전자를 배신감 느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요. 투자 심리가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투자 심리가 좋아요. 이래버리는데 이건 정말 욕 나올 지경이죠. 이런 분위기들은. 근데 이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알테오젠 다시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 오늘 리가켄바이오 시가총액 6위에 등극했는데 신고가입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좀 빠졌네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요. 시장이 좀 반등하고 살아나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인버스 형태를 갖다 보니까는 오히려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반등세로 간다면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여전히 비싸요. 2차전지는요.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테오젠이 다시 이제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이닉스는 뭐 배당까지 하고 어찌 되었거나 삼성전자 흐름에 비해서 우월해요. 오늘도 3% 가깝게 올라 주었고요. 삼성전자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좀 보면은요. 저는 시장의 희망을 좀 그런 쪽으로 가져야지 된다고 봐요. 지금 뭐 날아갈 종목이 예상이 되나요? 날아갈 종목? 날아갈 종목이면 이미 날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알테오젠, 날아가고 있어요. 이미 날아가고 있다는 거. 유리가캠바이오,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삼성전자 못 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수차례 진짜 올해 몇 번을 얘기 드리는지 모르지만 방산주들, 방산주, 그 대형 방산주 시가총액 코스피 26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는 10위권 안에 진입할 거라고 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진입하면 주가가 꽤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 방산주 중에서 굵직한 종목 현대로템 추천드렸잖아요. 강하단 말이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단 말이죠. 좋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보이는 뭐 바이오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가켄 바이오는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어서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부담요. 뭐 조정 보일 수도 있겠죠. 신고가를 쳤으니까 조정 보이고 또 간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봐야지 되는 이유는요. 주가는 꾸준히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랐어요. 추세 그리면서 계속 주가는 오르는데 과열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과열을 보였던 한 종목이 있죠. 뭐죠, 여러분? 그쵸. HLB죠. HLB 지금 시가총액 4위입니다. 시가총액 4위지만은 아마도 시가총액 1위 도전할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HLB가 오히려 알테오젠을 누를 수도 있어요. 한번 이제 물먹어서, 중국 때문에 물먹어서 하한가 두 방 꽂고서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지금 이제 정신 차린 상태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HLB가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열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그다지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과열을 보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바이오 종목들 주목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좀 담아 놓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 따졌을 때 리가켄 바이오 정도가 뭐 조정 보이면 또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방산주 받고 로체 시스템. 로체 시스템주도 이게 뭐 괜히 오른다? 괜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성은 각각 다 다르겠죠. 그쵸? 수익성이 같을 수는 없죠. 뭐.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들, 다른 종목들하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다른 종목들하고 달라요. 수익성이나 뭐 전반적으로 좀 차이가 나요. 중요한 거는 지금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내년에 대한 성장 전망이 어떠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잘 체크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괜히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죠. 지금 뭐 일부 내년에 일부 장비 쪽에서 좀 실적 기대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또 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 성장 가치에 대한 반영으로 리가캠 로체 시스템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지속해서 오르는 거죠. 주가가 괜히 날아가는 종목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좋으니까.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역으로 추세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오랜 기간 동안 그 종목들 PER 보면은 막 30배 40배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어도 지나치게 주가가 버블이 많이 꼈었고 실적은 감소하고 있고, 근데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상승하는 속도는 더디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성장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면은 우리가 뭐 실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는 분명히 반응을 하고, 지금도 오늘도 그랬고 월요일도 그랬고 수요일도 그랬고 그런 종목들은 잘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 갖고 있는 자산 가치, 우리 또 생각할 때 자산 가치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성우전자, 사실 성우전자는 지금 뭐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도산할 만큼 큰 적자가 나고 그러냐? 아니에요. 왜 오르냐? 성우전자. 성우전자는요, 자산 가치가요, 주당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BPS가 8,000원, 9,000원 돼요. 근데 이것도 부동산 가치가 낮게 잡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 말고 시세를 따져서 보자. 시세를 따져서 본다면은 PBR이 10,000원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커요. 그럼 이거는 지금 그렇게 따지면 PBR 0.5배.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PBR이 0.5배. 만약에 기업 사냥꾼이에요. 기업 사냥꾼이라면 뭔가 좀 머리가 굴러가지 않을까요? 사냥감으로? 얼마나 좋아요. 이 종목을 가지면은 그 좋은 부동산들을 소유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뭐 경영 전방 사업에 있어서 경영 정상화를 시켜서 또 흑자도 내고 그러면 주가는 따따블이 될 거고, 뭐 그 상태에서 블록딜을 하든지 또 다른 데다가 넘기면 되니까. 저런 뭐 펀드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먹잇감 되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가치 좋은 회사들도 지금 많이 찾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나가는 종목들, 날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성우전자예요. 우리가 뭐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항목들도 있을 거고, 뭐 재료 가치도 있을 거고, 뭐 그 중에는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재료 가치죠. M&A 관련돼서 재료 가치예요. 급등하는데 오늘 뚫고 나갔죠. 저항을요. 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대장 역할을 하지는 않죠. 실제로 안정성이 좀 더 있을 뿐이고, 영풍이잖아요. 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요. 그쵸? 영풍 정밀이 오히려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뭐 어떻게 보면은 고려아연은 그런 M&A 재료 가치 관련돼서는 좀 덜 반영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종목들, 신고가 종목들 주목하면서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 진짜
일회성 재료로 단기 폭등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이렇게 뭐 고려아연처럼 M&A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뭐 그런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오늘 좀 주목이 가는 부분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 그동안 흔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구미도 땡기고 특징적이어 보여서 성우전자를 좀 추천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이 지수만 놓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도 지금 뭐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SK하이닉스도 분명히 좋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되고 좋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큰 바이오 종목들도 얼마나 지금 흐름 괜찮아요. 아니, 날아가는 종목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날고 있는 종목들을요. 날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날 확률이 높지. 기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새가 날 확률이 높은 거지. 날아가고 있는 새가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저기 기어가고 있는 거북이가 날아갈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꼭 갖고 종목 발굴하고 투자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한 주 쉬고 제 개인 휴가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